당당하게 하겠다라는 인간이 자 특검에서 9시에 나오라고 하니까 10시에 나가겠다. 아 그것까지 우리가 시간 맞춰줄게. 10시로 해준다고 하니까. 침착이 워낙 많으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날 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시. 너무 9시가 익은 거야. 9시 어떻게 나와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지금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자야겠다라는 이게. 대통령 하면서도 9시까지 출석해 본 적이 얼마 없다잖아요. 아마 내일자로 아마 또 누구와 술 약속이 있거나 네. 아니면 숙취 때문에 9시까지 못 가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10시로 해달라 하니까 특검이 받아줬죠. 그랬더니 비공개로 또 해달랍니다. 네.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라는 조건을 달았더니 당연히 특검 쪽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미 나왔는데 네. 아까 또 단독 보도 뜬 거 보니까 그렇게 윤석열 측에서는 얘기를 했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기다리기. 지하 주차장을 열지 말지는 특검의 몫이다. 나는 그냥 지하로 간다. 웃긴다.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니죠. 시대가 바뀐 걸 모르나? 네. 아직도 검찰총장 대통령인 줄 아나? 저는 이런 거 법원에서 절대 특혜주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를 끼친 내란수계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사랑했던 이성균 배우는 어땠습니까? 1, 2차 때 공개로 갔으니 단 한 번만 비공개로 가달라는 것도 안 받아줬어요. 단방에 거절하고 정말 이성균 씨에게 정말 그 혐오와 그 조롱의 대상이 되게끔 망신을 줬잖아요. 그쵸. 근데 법원이 왜 윤석열 같은 인간한테 특혜를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 적이 없다. 네. 지하에 집착을 많이 하시니까 네, 왜 그러? 진짜 묻어들여 지하로 그러니까 묻어들여 지하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묻어들여야 되고 어쨌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뭐 윤석열이야 늘 그런 사람이 그런 자인지 우리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럴 그런 줄 알았죠. 자인 줄 정말 몰랐다는 사람이 딱 한 군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누굴까요? 판사들이요. 아 그죠 어제 기각 내린 사람. 아니 어제 왜 기각을 내렸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상 순수하게 그러니까 특검 앞에 와서 조사를 제대로 받을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윤석열 말만 제대로 믿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의 집단이 있잖아요. 판사들. 네. 사법부가 윤석열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요? 에이,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준다고. 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 기각을 내린 판사만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만 왜 이렇게 천사대접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법부가 이제는 정말 국민의 편에 설 건지 윤석열 편에 설 건지 마지막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저는 다른 게 윤석열한테 화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말 오늘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반증인 거죠. 이거를 몰랐던 거는 그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다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28일에 나온다고 순순히 나올 거라고 과연? 생각한 우리 국민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사람 아닌데. 박영식 씨가 나 10시에 가겠다. 나 지하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잡아가지고 나를 거의 강제 구인 막 전 여기가- 사진을 여기 들고 없죠. 4명이 와가지고 여기 없죠. 근데 지하로 묻겠지. 그렇죠, 묻어버리지. 아, 그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요? 그러니까 오윤의 정치화 시장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쇠고랑을 차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특검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이제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의 정신 상태는 원래 이랬던 거 알고 있지만 이거는 뭐 수사 방해의 목적, 지연의 목적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진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안 받을 수 있나요? 안 받을 수 없는데 네, 내란수계인데. 그런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자는 특검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네. 가가지고 특검보가 재판에 오니까 특검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은 위헌적이다. 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갑자기 특검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야, 특검 성실히 조사를 받으려고 그랬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특검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됐지만 이거는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를
회피하려고 한 얘기에 불과하고 예. 다시 그러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모면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모면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핑계를 대서 뭔가 특검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테트리스에 그 쌓듯이 이제 쌓는 거예요. 나는 지하주차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만 들여보내주면 모든 조사를 다 성실히 받고 묵비권도 행사를 안 하고 밤에 나를 조사하든지 낮에 하든지 뭐 술이 있든지 없든지 뭐 밥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조사를 다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지하주차장이 뭐라고 지하주차장 그까짓 거 네. 지하든 지상이든 뭐가 중요하다고 그거 하나를 안 해줘서 나 같은 사람을 조사를 안 받게 만들어 이것은 특검이 부당하다 이렇게 가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니까는 네. 먹히지 않는다. 예. 네, 이거 다 진짜 법원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건 네. 이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3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우리 일반인 같으면 바로 그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냥 무조건 잡아들이는 끌려가죠. 거죠. 네. 국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했던 사법부가 그 체포영장을 다 발부해줬던 사법부가 왜 윤석열한테만 그렇게 계속 순한 양으로 아 나간다고 알았어 어우 기특하네 그러면 기각해줄게 꼭 나가라 다음은 모르지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윤석열한테도 정말 화가 나지만 사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신하면요 사법부는 진짜로 통째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죠. 진짜로 더 이상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직위원, 조의대 이런 사법부의 일원들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더 강화시켜준 일이다 생각하고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잘못된 플레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법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앞에서 국민한테 독립돼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국민이 월급 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직위원이 탈옥 안 시켜줬으면 계속 구속 수사 했을 텐데 이게 다 직위원 탓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얘는 왜 그 자리에 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이번에 있네요. 룸살롱에도 가는 이 자식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직위원, 조의대 그리고 뭐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정도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의대 직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어떤 언론에는 뭐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아직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저희 방송에 네. 언급은 안 할게요. 영화 배우 이름이랑 동일한 뭐 사람이긴 한데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보도에서는 전해졌다인 거지 확인된 바 없어요. 그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언급을 네. 안 할게요. 아니 왜 법원이라는 큰 조직 뒤에서 숨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쪽팔리게 정말. 법원이 공개하면 돼요. 아니 자기네들의 그 가장 기본이 얘기하잖아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법대로 한다고 했으면 법대로 했으면 자기 이름 걸고 해야죠. 네. 그렇죠. 공무원 아니에요? 왜 공무원? 뒤에서 숨는 거죠? 계속 법원은이라고 하다가 언론이 취재해 보니까 누구인 것 같다인 건데 왜냐면 다 그 4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근데 추려보면 나와서 당직 판사 누구인지 딱 나오기 때문에 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직위원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재판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막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자기도 법원 뒤에서 숨어가지고 법원이라는 조직 뒤에 숨어서 기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숨겨져요. 너무 예. 커. 제가 너무 큽니다. 예. 네. 저는 뭐 조의대 직위원 특히 뭐 직위원의 경우도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제 됐거든요. 어쨌든 사건을 이첩받는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주고 싶고 네. 보면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 쪽에서 나온 게 좀 가관인데 윤석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언론 공지를 해서 3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당연히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뻔뻔함은 뭐 이제 디폴트 값이니까 더 뭐라고 안 하더라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 또 이제 내재적 접근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마음속에는 경찰 따위가 부르면 안 나가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3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가고 어차피 네. 특검 조사 받을 거 알았기 때문에 특검 정도는 내가 상대해줄게. 다이다이 붙어도 괜찮다. 근데 다만 내가 순순히 붙진 않을 거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의 인생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경찰과 검찰의 급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 그냥 그래? 전면적으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한다. 받으면 안 된다. 이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받으면 조사에 응하면 안 된다. 네. 수사에 응하면 안 된다.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뭐든지 간에 어떤 절차든지 간에 저는 법꾸라지의 침대 축구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꾸라지의 침대 축구 모드. 모든 걸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걸 모두 잡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모든 걸 거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네. 이 상황은 최대한 딜레이 시키고 최대한 어쨌든 파괴하고 그걸 하는 와중에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대외적으로 밖에서는 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수사에 응하고 이렇게 이 수사 절차에 응하고 조사를 받고 하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부르는 거에는 경찰이 부르는 거에 각각의 이유로 안 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는 무슨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는 이제 특검의 사건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래서 안 오고 특검으로 넘어갔더니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특검법이 위헌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청구, 위헌 심판 청구해 본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거 만약에 그냥 줬으면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 내가 청구한 게 이제 그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이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랬겠죠. 네. 근데 그걸 청구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체포영장 청구할까? 가 되니까 지금 조사에 응한다고 하고 지금 또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는 답은 뭐다? 답은 주먹밖에 없습니다. 아, 데리고 진실의 방으로 네. 가야죠. 아니 근데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무조건. 게 왜 통해요?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끈다고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돼 이런다고 다 통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이런 기득권들한테는. 네, 검찰한테 특권을 아, 주어진 게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내내 이어져 왔고 그들은 한 번도 개혁의 대상이 제대로 돼 본 적이 없죠.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또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뒤집는 거고 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검사들은 고시 출신이 아니면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변호사인데 군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그들을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시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네. 근데 고시 출신도 아닌 경찰 앞에서 내가 간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20몇 살부터 뼛속 깊게 계속 하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 근데 이거 일단은 만약에 지금 내란 특검 쪽에서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지금 수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거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뭐 이 말인즉슨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가거나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법원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재차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은 뭐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이제 48시간 동안 일단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네. 그 기간 이내에 또 구속영장을 보통 청구를 하기도 하니까요. 뭐 둘 다 하겠다는 건지 뭐부터 하겠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는데 만약에 약속을 윤석열이 지하주차장까지 왔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딱 요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지하주차장 문 내리고 있을 때 문 열어주고 이제 내리십시오 하면 돼. 바로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바짝 끼고. 그날 지하주차장을 폐쇄해야죠. 그러니까 폐쇄하면 어쨌든 네. 차가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저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열어줘요. 네, 열어주고. 열어주고 닫아. 못 나가게. 그냥 닫아버려. 열어주고 닫아. 가둬. 야 이건 나 생각도 못했다. 열어주고 닫아 이거는 닫아. 생각도 못했는데 가둬야죠. 나는 열어주되 네. 기자들이 보통 포토라인을 지상에 하잖아요. 지하의 포토라인. 저는 지하에다가 그냥 다 기자들을 프레스 전체를 몰아넣는 게 네. 낫다. 차라리 그건 이제 비공개 조사가 아닌 거죠. 근데 비공개 조사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하를 열어주고 갔는데 공개 조사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비공개다 공개다 얘기를 안 해놓고 지하 주차장은 열어두겠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놓고 네. 기자들이 알아서 가게끔. 네. 우리는 원래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방식의 접근이라든지.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조사를 딱 한 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조사. 근데 지금 이것도 한 번 받기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죄인이 누군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 진짜 당황스럽네. 지금 고육지책을 지금 짜내고 있는. 검사들이 그냥 윤석열 집에 가가지고 자택에서 조사해준다고 거기다 진을 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료 확정 짓고 이제 포승줄 묶어가지고 이제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게끔? 아니 저는 참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줄 알고 발부되면 정말 진짜 처참하게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말려버리게 되니까 이런 고육지책까지 꺼내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에게 좀 시나리오를 여쭤보자면 뭐 아까 셔터를 지하철은 열고 닫아버려라는 해법도 네. 주셨으니까 네.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이나 김민하 평론가님 해법도 들어보죠. 자 체포영장 재청구입니까? 구속영장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포영장부터 먼저 발부하는 게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 그 순서에도 맞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을 잘 알아요. 그죠, 잘 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기수로는 이제 4기수 차인데 나이로는 이제 윤석열이 더 많지만 4기수 선배가 이제 조은석이 선배인데 어떻게 수사를 그동안 했었는지 검찰에 있을 때 계속 보고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말 쫄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속도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전을 하잖아요. 네. 바로 오자마자 바로 영장들 계속 청구하고 김영웅 의원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해가지고 발부받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속도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그 속도전을 아마 윤석열이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괴로울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잡히기만 하면 이제 나는 영원히 황천길을 가는 거다 생각하고 네. 끝까지 모든 걸 다해서 저항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포영장부터 바로 이 발부를 받아서 네. 신병부터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완전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사로서의 기질이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후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은석 검사가. 그래서 아는 거죠. 내가 체포영장에 이거 순순히 들어가면 나 절대 못 나온다는 거를 윤석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누가? 특검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10시부터. 아니. 내가 주체를 명확하게 안 밝혀서 그래. 아니야. 내가 주체를 그런 거죠? 네. 내가 주체를 명확하게 안 밝혀서 그런 거예요. 네. 특검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지금 뭐 놀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림 그리고 계속 패드 닦고 여기서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본인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나? 저는 이렇게 다 내용을 쓰잖아요, 내용을. 아니 형사소송법에 취하는 방치. 네,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나만 있나 이게? 예.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습니다. 그 싸움이라는 건 네. 상대의 패를 보고 하는 거죠. 네. 가일이 앉아 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트리트 파이트에서 네. 가일이 앉아 있으면은 아래차기. 아래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뒤집기? 뭐 어떻게 해야 돼? 난 라데꾸 이거밖에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일단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 이 조사를 안 받으려고 네. 수를 쓴다. 네. 그럼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죠. 체포영장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네.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싫으니까 받으러 간다고 하겠죠. 조사 받으러 온다. 그럼 조사를 막 해가지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를 또 여기서 알아내는 거죠. 그거 네. 증명이 안 되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럼 구속을 치는 것이고 네. 예? 도망가려고 그러면 체포영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고 네. 이게 계속 양수 겸장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개만 있겠습니까? 네. 이 수사를 이런 식의 수사를 뭐 한두 해 해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의 네. 패를 봐가면서 요리하는 거 뭐 일도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새가 아주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독거인이죠, 네. 독거인. 다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일 때는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건데 이제는 이거 안 되면 저거 걸 수 있고 저거 안 되면 또 이거 걸 수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뭐 많은 분노를 하셨지만 네. 저는 사실은 시간 문제다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얼마 정도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48시간이 가능하대요. 네, 48시간. 그러면 다시 또 풀어줘요? 48시간 네,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48시간만 딱 받은 거니까. 네. 부창구수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안에 남편인 건데 김건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아무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일 퇴원한답니다. 드디어. 예. 네. 그리고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만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왜 이렇게 아니 똑같아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맨날 자기 셀카 찍듯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더니 왜 이런 거 할 때는 다 비공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 비공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가 못해? 인간들이 뭔지를 지금 본인들이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어디 한남동 관저쯤 삽니까? 특혜를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받고 싶다 이런 예.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수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 쇼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 사람들은 현재에 살지 않고 에휴. 과거 20년 전, 그리고 과거 10년 전, 과거 1년 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저는 이게 원래 그 공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범들끼리 만약에 같이 살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보기에 공범은 분리가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지들끼리 말 맞추면 그게 증거인멸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둘이 뭐 최근까지는 병원에 떨어져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문안도 가고 심지어 김건희 엄마도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셋은 사실은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말 맞추기가 가능한 겁니다.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지금 겁니다. 6개월 동안 분리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이에요. 여전히 이러고 앉아 있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조은석 특검이 잔혹하리만큼 피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길 바라고